수리 예약을 했죠. 금방 고쳐지겠지. 근데 메인보드가 문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앱 정도 썼어요. 가장 오래 쓴 게 그거고, 가장 짧게 쓴 거는 지금 아이패드. 그럼 평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평균 사용 기간으로 따지면 한 3년? 네, 3년이요. 휴대폰 평균 몇 년에 바꿔? 지금 저 한 3년? 3년? 네, 약정 끝나고. 아주 똥손은 아니네. 그 갤럭시야? 그건 갤럭시인데 패드는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 혹시 물어봐도 돼요? 뭐지? 그 필기 앱 있잖아요. 필기. 거의 100만 원 돈 하는 전자제품, 최소 3년 이상 써야 하는 전자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필기 앱의 느낌? 그게 변수인가? 다른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기계를 공부하고 기계를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기계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석을 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나중에 직업하고도 연관이 있거든. 있어. 근데 전자제품을 선택을 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부분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폰 매니아들이 많지. 근데 왜 아이폰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이쁘대. 맞아요. 이쁘고 사진 잘 나오고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정말 능력자라면 저렴한 제품을 사도 오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오래 쓸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런 뭐 고가의 전자제품을 선택할 때는 물론 나중에 이제 차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거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보면 기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초창기에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1을 써봤다 그랬잖아. 아이폰 1을 써보고 내가 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가 엉망이야. 아이폰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애플이 만드는 게 아니야. 본인이 똑똑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부품을 저렴하게 사서 내가 스스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계지만 대부분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주고 수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야. 아이폰이. 그게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만드느냐에 달린 거야. 뭐 기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공산품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내가 이걸로 또 예를 들어 볼까? 이전에 있었던 그 책상 지금 밖에 있는 그거는 뭐 10만 원대 초반이야.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도 이득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용도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물건의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물건은 뭐 가격은 내가 말을 안 할게. 근데 이 물건은 그러니까 대를 물려 쓸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야. 근데 이걸 구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으면 굳이 뭐 내가 뭐 테이블 하나를 몇백씩 주고 사?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아까 여기에 썼던 그 테이블은 나무가 아니라 그랬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게 껍데기 화학 시트 있지, 시트지를 갖다 붙인 거라고. 나무처럼. 그럼 저 안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까? 접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계속 나오는 거지. 수십 년 동안 나와. 지금은 너희가 이제 관심이 없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물건을 살 때 뭐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데 명품을 왜 살까?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나도 내가 쓰는 물건 중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 있어. 일부러 그걸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기계에 대해서 아니까 고가의 제품을 사서 난 수십 년을 써.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차 95년산이야. 지금도 타고 있는 거고. 좋은 차를 고장 안 나면서 오래. 그 좋은 차라는 기준이 고장 안 나는 차가 아니야. 차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지. 튼튼해야 되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차인데 안전해야 되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사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갖고 결정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해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 기계도. 많이 아는 만큼 잘 선택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집 관리라는 걸 또 몰라요.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몰라.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거든. 집 수리하는 것도 모르잖아.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이제. 점점 세대가 복잡해질수록,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알아야 하는 게 많아지고, 내가 모르면 당해.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알 시간은 없고, 나 귀찮아하고 있는데, 광고가 막 하니까, 그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전부 다 모르는 건데. 뭐,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해서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광고를 하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이면엔 무슨 의도가 있지? 내가 클릭했던 그 기사에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최근에 여러 가지 직업적, 그 다음에 뭐 항공 관련된 그 항공사의 그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신입 사원들이 입사하는 이제 현황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있긴 한데. 아직은 그런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거 내가 이제 관련돼서 글을 좀 썼고 지난주에 그 미술관 갔던 거 그런 것도 이제 글을 썼으니까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고 참고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물어봐. 답변을 해줄 테니까. 예전에는 전투기랑 민간 항공기랑 연료를 다른 걸 썼는데 지금 다 같은 걸 써. 그러니까 연료가 한 가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더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료는 두 가지지. 가솔린에 두 가지. 경유 한 가지, 뭐 LPG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가솔린에 두 가지가 있어. 알아? 그 옥탄가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90, 100, 11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 가솔린 연료는 옥탄가 90에서 95.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고급류는 95 이상이야. 네, 고급류가 있다라는 건 들어봤나? 네, 주유소에. 주유소에. 고급류가 한 2, 300원 더 비싸거든. 리터당. 비싸.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고급차들이나 고급류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앞에 고급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급 차이가 아니야. 아까 이제 옥탄가 차이지 비싼 연료라고 더 좋은 연료다. 그건 아니야. 엔진에 따라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써도 되는지 높은 걸 써야 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야. 엔진의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옥탄가가 높다고 더 고급이다 이건 아닌 거야.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거야. 왜? 차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세단, 픽업, 뭐 스포츠카 여러 종류의 차가 있단 말이지. 그 엔진 종류가 다 다르고 거기에 맞는 연료를 써줘야 되고 심지어 비행기도 종류가 여러 대야. 개인이 타는 비행기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료의 종류가 다양해. 그래서 사용자가 연료의 종류를 다 알아야 하고 그 색깔별로 옥탄가 스펙 다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료를 선택해서 넣어서 활용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이걸. 그 외국 나가면 막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뭘 써야 되는지. 소비자가 선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공산품만 그런 게 아니라 농산품도 그렇다. 소비자들이 예쁜 것만 원하다 보니까 예쁘게 키우려고 약을 더 많이 쓰는 거야. 더 큰 걸 원하니까 성장 촉진제를 넣고. 그게 안 좋다는 걸 먼저 소비자가 알아서 못생긴 거 만들어내세요 라고 농부한테 요구를 해야 돼. 그럼 약을 안 쳐. 벌레 먹은 거 내놔 이래야 되거든. 스펙에 표기를 해주고 정비사는 선택해서 비행기에 공급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 교재는 미국에서 만든 교재잖아. 미국인들은 그렇게 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쓰니까 안 배워도 돼? 이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가 이렇구나. 그지? 그런 거.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기계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이 종이는 일을 할 수 있나? 이 종이가 일할 수 있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해? 매력을 주는 거지. 단위 부피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쓰는데 아직 화석 연료만큼 이 BTU를 갖고 있는 연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근데 봐봐 더 웃긴 게 가솔린이나 가솔린을 쓰지만
그 가솔린에 가지고 있는 연료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쓰고 있을까? 30%라니. 그걸 100% 쓸 수 있다면 니네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못해. 왜냐면 덩치는 크고 무게는 무겁고 뭐 여러 가지 또 효율 문제도 나오고 또 전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떠오르고 있는 게 수소고 그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할 거냐에 따라 이 전기차의 발전 방향도 조금 변수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너희가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전기 앞으로 너희가 글쎄 취업을 해서 직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아질 때쯤이면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다양한 전기차가 나올 거고 그 차도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차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개인 모빌리티부터 이제 트럭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또 전철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똑같은 전기차긴 하나 수소를 써. 왜? 배터리를 안 쓰고 수소를 쓴다고. 힘? 아니야. 똑같이 최종적으로 구동하는 건 모터야.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가는 건데 그 전기를 밖에서 충전해서 배터리로 갈 거냐 아니면 수소를 이용해서 그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두 차이밖에 없어. 단위, 부피, 단위, 무게, 당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밀도가 배터리보단 훨씬 크지. 이 내연 그 연료보다는 낮지만 배터리보단 커. 그래서 수소를 쓰는 거야. 점점 이런 효율을 따지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된 목적이 뭐냐? 전등이라는 걸 쓸 때 전기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바꿔야 그게 전등이지. 불필요한 연료 소비되는 건 이건 비효율이잖아. 그런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에너지에 관련된 영역 안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야. 지금 기계가 이렇게 연료가 발전을 하고 기계의 형태가 달라지고 하는 이유가 그 에너지의 양, 밀도, 효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변하고 있는 거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이 연료의 양, 에너지 양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오케이?